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30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양시장 모두 아주 좋은 어떤 흐름의 장세였고요. 삼성전자가 좀 약세긴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성장 업종이 계속 시장을 밀어올리는 형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도 나스닥 중심으로 신고가 행진을 연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아시아 증시 쪽에서는 대만 증시도 또 신고가 흐름을 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완연한 강세장의 패턴,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길을 계속 강조를 드렸던 상승 오파라는 가장 강력한 파동이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이 지금 그 어떤 과정에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셀트론 관련해 가지고도 좋은 소식이 나왔죠. 코로나 이제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가 유럽에서 유망 치료제로 이제 선정이 됐다는 소식인데요. 국내에서는 조금 찬밥 신세지만 해외에서는 상당히 좀 인정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삼상 데이터 자료도 이제 제출 완료를 했다고 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어떤 승인 절차도 순조롭게 잘 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변수는 아마 이제 변이에 대한 효능, 그 검증이 아마 될 것 같은데 7월 초쯤 되면 아마 그 내용도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셀트론 그룹주들도 이런 좋은 소식에 이제 좋은 시세 흐름이 좀 됐던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배터리 쪽, 2차 전지 쪽하고 인터넷, 그 네이버 카카오의 어떤 흐름이 제일 좋았고요. 그런 흐름이 오늘 시장을 밀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해줬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바이오 업종이 mRNA 관련주들 중심으로 굉장히 강했고요. 코스피 종목이긴 하지만 이제 진원생명과학이 20% 급등하면서 전고점 돌파를 시켜주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바운드리를 좀 넘어서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고요. 아이진 같은 종목도 이제 mRNA 쪽에서 mRNA 코로나19 백신 국내 1, 2상 신청했다는 그런 소식이 또 나왔고요. 얼마 전에 상한가도 쳤었죠. 그리고 이제 올릭스도 6% 오르면서 오늘 유전자 관련된 기업들, mRNA 관련된 기업들이 코스닥을 뜨겁게 이제 만들었고 바이오 업종을 뜨겁게 만들었다. 그래서 바이오 업종, 배터리, 그리고 인터넷 플랫폼, 반도체까지 최근에 시장을 성장주들이 돌아가면서 밀어올리는 형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오늘도 약세였어요. 어제에 이어서.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사상 최고로 가는데, 아니 삼성전자를 왜 이렇게 연기금이 좀 파는 경향이 좀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시장은 굉장히 좋은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도 한번 정리를 깔끔하게 해보면서 전략에 또 도움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부터 한번 체크해보죠. 나스닥이 0.19% 올랐고요. 사상 최고치. 와, 무섭습니다. S&P 500 지수도 플러스로 마감해서 이제 사상 최고치. 다우는 최근에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러면서 약간 좀 경기 민감 섹터가 약간 좀 성장 대비인 좋진 않죠. 그래도 이제 플러스로 마감됐고 전고점 부근에 이제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대만 증시가 오늘 아시아 증시에서 와우, 사상 최고치 또 경신. 세네요. 중국 증시도 0.5% 상승하면서 어제 왜 그렇게 빠졌을지 모르겠지만요. 어찌됐든 되돌리는 흐름. 그리고 홍콩 증시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 좀 약세 마감을 했네요. 니케이 증시는 보합 정도 마감하면서 한국 증시나 대만보다는 약하네요. 역시나 이제 성장 업종, 최근에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이 시총 상위에 있는 한국이나 대만이, 그리고 나스닥이 보다 더 강하죠. 니케이는 이제 좀 시총 상위에 이제 도요타라든지 예를 들면 그 패스트 리테일 같은 이 유니클로 같은 그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 4자 산업 이제 시장을 글로벌 트렌드적인 어떤 측면의 그런 종목군들이 압도하는 그런 흐름에서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강한 흐름입니다. 그렇게 되고 있고, 어찌됐든 최근에 어떤 글로벌 증시 흐름 자체는 이렇게 이제 10년물 국채, 미국 국채 금리도 이렇게 좀 1.46까지 좀 내려온 상태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장주 쪽으로 상당한 분위기 연출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죠.
국내 증시 마감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0.3% 상승해서 3296포인트, 상승 종목 수 430 종목, 하락 종목 수는 380 종목, 상승 종목 수가 조금 많았고요. 코스닥은 0.7% 상승해서 1029포인트, 사상 최대치에 몇 포인트 안 넘겼어요. 예, 1032였나? 그렇죠. 사상 이제 전 고점이. 그래서 상승 종목 수가 한 200여 종목 많은 777이네요. 예, 뭔가 좀 암시하는 같은 그런 느낌의 상승 종목 수였는데 777.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오늘 수급은요, 외국인 기관 약간의 매도, 뭐 크게 특징적은 없었어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780억 순매수, 기관이 520억 순매수로 좀 양호한 어떤 수급을 보여줬고요.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쪽으로 2100억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이제 하이닉스 쪽에 대부분 하이닉스를 1900억 순매수했거든요, 외국인이. 대부분 이제 하이닉스 쪽이 잡혔다 보면 될 것 같고, DRAM 가격은 약간 좀 정체긴 하는데, 어쨌든 하이닉스 쪽으로 최근에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대비해서 조금 더 좋은 어떤 순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기관도 이제 전기전자 쪽에서 530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2차전지 쪽으로 오늘 좋았죠? 1100억 정도 순매수 하는 흐름이었고, 서비스 쪽으로는 1600억 순매도. 네이버 카카오 쪽으로 아마도 이제 순매도가 카카오 지금 오늘도 플러스인데 올라올 때마다 이제 매도하는 경향을 보이죠. 외국인들이 800억 정도를 매도를 했고, 네이버는 이제 순매수를 했네요. 그리고 이제 하이브 쪽으로 아마도 매도가 잡혔을 것 같아요. 오늘 플러스긴 하지만 740억 순매도. 어제는 블록딜 들어온 거 받은 거 일부 토해내는 그런 흐름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하고 하이브 쪽의 매도로 서비스 업종에서 1600억의 외국인 순매도가 잡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기전 IT랑 배터리를 외국인들이 샀고, 서비스 업종 카카오랑 하이브를 오늘 외국인은 매도를 했다. 이 정도가 수급의 특징점이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이 골고루 좀 산 것 같아요. 골고루. 이따가 동시 순매수 쪽 보면 이제 딱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시총 상위주들 이제 오늘 보면 삼성전자는 0.3% 약세 마감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눌리는지 모르겠지만요. 뭐 누르면 누를수록 나중에 튀어오르는 강도는 더 강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2분기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컨센도 점점 좀 상향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이거 돌파해서 상승 턴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 2% 상승, 오늘 수급 좋았죠? 카카오 3% 상승, 네이버 1.4% 상승. 그래서 고가권을, 천정권을 좀 만드는 형태라고 이제 그때 얘기 드렸죠. 그래서 지금도 역시나 그런 구간들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LG화학은 1.3%, 오늘 배터리는 좋았으니까요. SK이노베이션이 4.6%. JP모건이 이걸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뭐 리포트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SK이노베이션 투자 의견 상향,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 해서 이 JP모건이 뭐 매도 의견만 내는 줄 알았더니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는 또 긍정적으로 비중 확대, 목표 주가 40만원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JP모건이 여기 보시면 매수 상위 창구에도 지금 올라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어쨌든 SK이노베이션 뭐 배터리 부분이 진짜 거의 반영이 안 된 상태였죠, 이렇게 내려왔을 때. 그래서 그때 매수하신 분들 참 다행입니다. LG전자 1.5% 상승했고요. 오늘 삼성 SDI 1.7%. 오늘 뭐 미국 투자에 대한 어떤 얘기들 나왔는데 그거 이따가 기사로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2차전지 인터넷 플랫폼 좋았고요. 시장을 좀 주도하는 흐름. SKI 테크놀로지 분리막 회사도 오늘 5.7% 상승하면서 시총이 이제 13조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27조인데 이게 13조. 그러니까 이걸 분리 상장시켜버려가지고 카카오처럼 막 자회사 다 쪼개가지고
분리 상장시키는 게 기업 가치를 높이는데 더 유리한 것 같아요. 네이버가 좀 아쉽죠. 네이버가 이제 그렇게 쪼개지 않고 그냥 안에 내부 사업부로서 가져가다 보니까 뭔가 좀, 뭔가 좀, 뭐, 영리하게 안 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예, 어쨌든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뭐 롯데케미칼은 좀 이렇게 빠지고, 하나솔루션도 좀 빠지고, 오늘은 뭐 배터리 쪽하고 인터넷 플랫폼이 좋았고요. 셀트리온은 1.3% 상승으로, 요때 이제 그 질병청의 발표 때문에 급락했는데, 저는 회복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 셀트리온 헬스케어 0.4% 플러스 마감했고요. 오늘 장 마감하고 공급 계약 소식이 좀 나왔죠. 네, 셀트리온에서 헬스케어 쪽으로 바이오시밀러 이제 이 부분입니다. 2,600억 규모로 이제 레키로나 비롯해서 램시마, 트룩시마 요거 이제 공급 계약 소식이 이제 나왔고요. 그래서 헬스케어 플러스 제약도 1.3% 플러스 마감을 했습니다. 펄어비스는 뭐 판호받고 뭐 오늘도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 에코프로비움 2차전지 대장주 움직임으로써 신고가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죠. 알테오젠도 오늘 좀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 2% 저점은 좀 확인하고 이제 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소아용 지속 성장 호르몬 글로벌 임상 233 준비가 완료됐다 해서 글로벌 임상, 그래서 이제 이 기업이 단순 이제 플랫폼 기업이 아니라는 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만들고 바이오시밀러 만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시장에서는 평가를 그렇게 그 부분으로는 안 해주고 있었는데 점점 이제 반영시켜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볼 때 휴젤 포함해가지고 이제 알테오젠을 제가 중장기로 좀 괜찮은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볼 땐 저점을 좀 확인하는 그런 형태 같아요. 휴젤이 지금 뭐 다른 그룹들도 막 뭐 이렇게 뭐 인수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고점을 만들고 있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게. 그리고 네이처스델이 야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10,000원에서 지금 30,000원까지 3배를 튀어 올렸는데 신뢰도 부분에서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투자 대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뭐 꾸준히 말씀드렸고, 오스템 임플란트 꾸준하게 상승하네요. 신고가 흐름 계속 내면서. 그래서 미용 쪽하고 덴탈 쪽은 이제 컨택 개념으로 실적도 글로벌 이제 상황이 개선되면서,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면서 이런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이 더 강력해질 것이다.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도 괜찮습니다. 소부장 SFA 3.5% 상승, 동아기업도 5% 상승으로 재차 이제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고요. 동진세미캠, 이오테크닉스, 반도체 소부장은 저는 조정을 어느 정도 마무리 지으려는 그런 형태가, 다중바닥 형태가 많아요. 보면 이렇게 매드팩터도 4.6% 상승하면서 단기 저점을 좀 확인하는 형태 같아요. 하지만 올라오면 매도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아프리카 TV 오늘 좋았어요. 5.7%. 오늘뿐이 아니라 지금 추세가 완전히 그냥 좋네요. 오스코텍도 밑에서 올라오는 형태, 다중바닥 만들고 4.2% 상승. 그래서 되게 좋습니다. 오늘 녹십자 랩셀도 NK세포주 세포치료제 관련주죠. 5.8% 상승하면서 오늘 뭐 바이오 대체적으로 좋아요. 네페스 반도체 쪽 네페스도 6% 상승. 그리고 5G 쪽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RFHIC가 3% 상승. KMW는 좀 약하긴 했지만 다산 네트워크스 그리고 이노와이러스는 2% 후반대 상승. 좋은 흐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동시 순매수 쪽으로 한번 가보죠. 코스피 쪽 가면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삼성 SDI, 그러니까 반도체 2차전지 쪽으로 이제 집중된 어떤 매수,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를 또 많이 샀네요. 그래서 어제는 인버스를 좀 샀는데 오늘은 레버리지 좀 들쑥날쑥이죠. SK아이테크놀로지 그리고 네이버까지 이게 이제 5위권 반도체 2차전지 인터넷 플랫폼 DB하이텍도 오늘 400억 가까이 순매수하면서 재차 이제 상승세로 가는 어떤 형태. 진원생명과학도 오늘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를 보이면서
20% 상승하는 모습. 코오롱인도 꾸준합니다. 예, 신고가 흐름. 요거 매도 자리가 아니죠. 예, 그래서 계속 좋은 포인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좋습니다. 성장 업종의 대표 주자들 계속 수급이 좋은 형태. 그리고 제가 심택을 한번 깊이 있게 짚어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오늘 튀어버렸네. 하여튼 요것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반도체 기업이에요. 예, 7% 상승.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도 있고 플랫폼 아프리카 TV 플랫폼, 그리고 바이오 쪽 녹시랩셀도 있고 캐몬, 오스코텍, 매드팩토 이런 것들. 반도체하고 2차전지, 바이오 뭐 이쪽이네요 거의. 그렇죠? 그래서 올릭스도 이제 여기 올라와 있고, 어쨌든 지금 뭐 성장 업종의 주도주들, 시총 상위주들 비롯해서 코스닥에 이제 약간 소재단의 기업들이라든지 중형주 1조 원 내외 되는 어떤 기업들이 주도하는 흐름이 좀 전개되고 있습니다. 올릭스도 오늘 6% 상승한 거 굉장히 의미 있죠. 여기 상승했다가 바로 이렇게 음봉으로 눌러버리고 이틀 조정받고 상승하고, 이거 뭐 전형적으로 상승 패턴 갈 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고요. 좋습니다. JC 케미칼, 여기 뭐 신고가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죠. 친환경 관련된. 그래서 시장의 흐름 자체가 완전히 주도권 자체를 이제 그 성장주 쪽으로 가져오고 있고, 루트로닉 2.8% 상승, 파마리서치 2.5% 상승으로 다시 재상승 가도를 가는 또 미용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뭐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 상황도 오랜만에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신규 확진자 추이를 여기 보시면 유진투자증권에서 이제 매일마다 나오는 이제 관련된 리포트인데요. 신규 확진자 수 추이를 보십시오. 보시면 전 세계 파란색 선입니다. 감소하는 추이가 이제 확연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하루 이제 확진자가 30만 명대 정도 발생되는 상황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빨간색인데요. 정말 적죠. 지금 뭐 10,000명도 발생 안 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EU, 유럽 이제 중심국들 보면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10,000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 보여드리면 되겠구나. 여기 보시면 좀 크게 제가 그래서 이제 6월 29일자로 보죠. 6월 29일자로 전 세계 30만 명 늘어나는데요. 인도가 제일 많네요. 37,000명. 야, 이거 뭐 한 30만 명 늘어날 때 봤던 것 같은데 많이 감소했죠. 브라질 3만 명. 영국이 최근에 좀 늘어난다 해가지고 변이 때문에 2만 명. 러시아 2만 명. 미국이 5,000명. 야, 미국 막 30만 명 갔잖아요, 하루에. 진짜 많이 감소했죠. 스페인도 1,600명. 일본이 1,000명. 한국이 595명,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런 어떤 유럽의 중심국들 500명 미만이네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신규 확진자가 많이 이제 감소되는 흐름이 좀 확연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경기가 회복되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또 바이오 업종이 또 이제 새로 딜들이 발생될 수 있는, 그리고 임상이 순조롭게 또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바이오 업종도 코로나 모멘텀이 아닌 것들도 한 1년 가까이 이제 박스권 눌렸지만 기지개를 켜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상황은 좋아지고 있다, 정상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종목만 더 체크해야죠. 피플바이오, 이제 그 코로나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 관련해 가지고 진단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업이죠. 그래서 바이오젠이 FDA 승인 받았을 때 이 기업에 대한 소개도 해드렸는데요. 치매 진단 키트 기업으로서 앞으로 이제 상당히 좀 유망한 그런 어떤 기업이라 생각되고요. 여기서 이제 눌렸는데요. 눌린 거죠. 말 그대로 눌린 거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기관 사모펀드가 많이 샀네요. 기타 법인하고 외국인도 이제 매수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그래서 좋은 흐름이 좀 기대되는 종목이라는 점, 그 점 좀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한번 스터디 한번 깊이 한번 해보십시오.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종목은 요 정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셀트론 관련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장 전에 나온 내용입니다. 셀트론의 이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가 유럽에 이제 유망한 코로나19 치료제로 이제 선정됐다는 내용인데요. 뭐 셀트론 거만 이제 선정된 건 아니고, 뭐 미국 거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요. 5종 선정됐죠. 10월까지 이 중에서 한 3개 정도를 최소 승인할 것이다. 지금 레키로나는 EMA 롤링 리뷰 정식 지금 승인 절차를 이제 진행 중에 있는데요. 유럽 전역의 빠른 공급을 위해서 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좀 들으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은 셀트론의 이제 이런 어떤 레키로나는 국내보다는 좀 해외에서 좀 인정받는 그런 모습이다. 임상 진행도 임상 이제 환자 모집 자체도 뭐 루마니아 같은 유럽의 국가에서 더 원활하게 잘 됐던 거를 이제 우리가 좀 기억을 해본다면요. 사실상 이제 해외에서 더 높은 평가와 가치를 좀 인정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씨는 유럽 지역 전체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유망 코로나19 치료제 5개를 선정해서 발표했다. 이 씨는 이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입니다. 이 씨에서 코로나19 관련 유망 치료제를 선정해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의미 있죠. 이 씨는 셀트론 레키로나를 포함해서 유럽의약품청에서 롤링 리뷰라는 것은 허가 신청 전에 이제 사전 검토하는 그런 절차를 이야기합니다. 롤링 리뷰를 진행 중인 항체 치료제 4종과 시판 중인 면역 억제제 1종 등 이제 약물 재창출이겠죠. 총 5개 치료제를 유망 치료제로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이번 유망 치료제 선정과 관련해서 백신 접종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고 있죠. 그래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유망 치료제를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유럽 전역에서 사용 가능한 최소 3개의 치료제를 오는 10월까지 승인을 하고, 그러면 요 이제 최소 3개에 들어가는 여기에 셀트론 레키로나가 포함이 된다면 그 뒤로는 어떤 모멘텀이 있겠어요? 유럽 이제 정부 당국의 뭡니까? 비축 물량, 공식적인 어떤 수출 계약이 벌어지겠죠. 연말까지 총 5개 치료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할 계획이다. 셀트론은 레키로나 외 다른 3개의 유망 항체 치료와 함께 현재 EMA에서 롤링 리뷰를 이제 진행 중에 있으며 최근 안정성과 유효성을 확인한 레키로나 글로벌 임상 3상도 EMA에 제출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자료까지 통계적 유의성이 된 자료까지 제출을 했기 때문에 요 최소 3개 어떤 치료제에 포함되는 것은 상당히 확률상 높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한 셀트론은 각종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긍정적인 동물 효능 시험 결과를 확보해서 세계 각국의 규제기관에 제출하는 등 레키로나 허가를 위한 작업의 속도를 내고 있다. 셀트론 관계자는 이번 이 씨의 유망 치료제 선정은 유럽연합 전문가들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과라며 진행 중인 EMA 롤링 리뷰에 집중해서 레키로나가 유럽 전역의 코로나19 치료제로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현재 확산되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대응 가능한 적절한 치료제 개발에 전념을 하겠다 해서 지금 변이에 대한 치료제 개발에도 상당히 중요하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것 알 수 있죠. 그래서 요거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나왔고요. 그 가치에 대한 인정은 분명히 받고 있다는 거, 그 효능에 대한 인정을 분명히 받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어떤 뭐랄까 외부적인 어떤 의견들 이런 것들 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바이오는 데이터로 말합니다. 데이터로 말하기 때문에 지금 변이에 대해서 막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의견들이 많은데 동물 실험 나오고 나서 얘기를 해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유럽에서 인정받은 셀트론의 레키로나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mRNA 관련해서 정부 당국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컨소시엄 이제 결성 그리고 이제 관련주들의 주가도
최근에 바이오 업종을 완전 주도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외신에서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또 내용이 나왔습니다. 사노피라는 또 글로벌 빅팜, 글로벌 제약사 사노피가 mRNA 백신 센터에 결국 이제 5천억 정도죠. 요거는 5천억 정도를 이제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다 해서 야, 이거 빅팜들도 다 지금 mRNA 관련해서 이제 전용 센터 만들고 R&D에 엄청난 자금을 투자 계획을 하는 것들을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사를 조금 더 이제 보면 목표 자체는 이제 최소 6개 물질 임상을 이제 진입하겠다. 25년까지. 그래서 연간 5천억 투자 계획을 이제 밝혔고요. 결국은 이제 mRNA 기술을 확보해가지고 백신 임상 1 이상을 시작하고 올해 3분기 중간 결과에 대해서도 발표를 하겠다. 그만큼 굉장히 이쪽에 대한 역량을 조금 집중해서 하겠다. 이렇게 좀 발표를 하고 있고요. 사노피의 이제 2020년 작년 백신 사업부 매출액 대비해서 이제 5천억 투자 계획의 이제 비중은 한 17%. 그만큼 엄청난 자금을 투입한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빅팜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또 투자를 발표하고 또 이제 mRNA 기술에 대한 어떤 역량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본다는 거는 이쪽의 글로벌 트렌드가 완벽하게 형성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국내에서도 정부가 하고 있는 지금 mRNA 관련된 지원 그리고 이제 관련 기업들도 앞으로 굉장히 가치가 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에 편승한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모바일 시대가 됐을 때 오프라인의 어떤 서비스들을 모바일로 가져오면 웬만한 거의 성공했죠. 아니면 뭐 정말 뭐 카카오가 저거 괜찮은데 해가지고 인수해버리고 그 정도로 이제 그 흐름, 그 트렌드에 이제 편승해서 탄다는 거는 중박 정도는 간다는 거죠, 사실.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이게 이제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면 뭐 아니죠. 이미 이제 이제 블록버스터 이제 이런 백신들이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결국은 이쪽 기술이 굉장히 지금 바이오 업종을 주도하는 흐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해주는 그런 어떤 발표 기사였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것들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계속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뜨거웠죠. 바이오 업종이 굉장히 좋은 어떤 시세를 최근에 이제 분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바이오 중심 그리고 성장주 중심으로 업종별로도 이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코스닥 시장이 25년 만에 시총 50배, 거래 규모는 500배를 이제 돌파했다는 이런 내용이 좀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조금 흐릿하긴 하지만 뭐 주요 이슈별 코스닥 지수 추이를 보면 뭐 이때는 어마어마했죠. 인터넷 이제 혁명 때죠. 통신 인터넷 혁명 그리고 9.11 테러 때 이렇게 또 내리 꽂아버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고 뭐 벤처기업 활성화 발표 04년도 그리고 코스닥 지수 최저점이 이때 이제 찍혔네요. 그래서 이때 가치 투자자들이 이제 이때 많이 샀죠. 그 인터넷 혁명이 이제 끝나고 카드채 사태 때문에 또 폭락했을 때 9.12 테러 때문에 폭락했을 때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치 투자자들이 굉장히 큰 돈을 벌었던 그런 어떤 매수 시점들이 좀 보이고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 어마어마했죠. 코넥스가 만들어지고 코스닥 150 지도도 만들어지고 조금 흐릿해가지고 잘 안 보이죠. 2018년도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발표, 방안 발표. 코스닥이 워낙 이제 뭐 안 좋은 게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뭐 이런 활성화 방안까지도 발표했죠. 그리고 코로나 때 이제 박살났다가 20년 만에 지금 최고치 경신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시총 50배, 거래 규모 500배, 그만큼 많은 기업이 여기 이제 상장을 했다는 거고, 거래 대금도 이제 엄청나게 많이 이제 늘어났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시가총액이 보시면 96년도 7.6조 원이었고, 보시면 지난 6월 29일 날 시가총액이 427조, 일평균 거래 대금은 뭐 96년도 23억, 그러면 2000년도 이때는
2.4조. 지금 이제 12조, 10조 넘나드는 그런 어떤 거래 대금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코스닥 시장이 3년 연속 매 신규 상장 100건을 돌파하면서 올해 5월달 1,500개 기업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좀 우량하고 좀 투자할 만한 가치가 높은 기업을 또 선정을 해가지고 코스닥 150 지수를 또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익은 안 나지만 그래도 기술이 좀 높고 성장 잠재력 높다 이렇게 좀 검증을 하는 그런 상장제도, 기술 특례, 이런 제도를 통해서 많은 바이오 기업들도 증시로 들어와서 자금을 조달해서 더 또 글로벌 시장에서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임상을 또 하면서, 또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도 바이오 강국이라고 전 세계에 이렇게 코로나를 통해서 알려졌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렇게 문턱을 낮춰서 증시 입성하고 몇백억 되는 자금을 막 조달하고 하면서 그런 게 다 이제 바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약간 투기적인 부분도 이제 불어닥칠 수도 있고 하긴 하지만, 결국은 기업에 대한 이런 어떤 투자 시장 자체는 미래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해준다는 거는 확실해요. 그래서 정부 딴에서도 증시를 부양하거나 증시를 활성화시키는 거는 기업들을 성장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부동산이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이제 효율성이 크거나 이제 조금 뭐랄까요, 이익 창출되는 게 아니죠. 부가가치 창출되는 어떤 그런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보다는 이제 증시를 조금 더 활성화 부양시키려는 그런 어떤 의지를 보통은 이제 정부 단에서도 많이 하고 있죠. 뭐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그래서 2013년 바이오 업종에 국한됐던 대상이 전 업종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인공지능 등 비바이오 기업의 비중도 굉장히 증가했어요. 그래서 2005년 도입된 기술 특례 상장이 코스닥 상장의 메인 트랙으로 이제 안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개설 이후 67조 원의 자금을 조달하면서 혁신기업 성장에 필요한 모험적인 자본을 공급을 해왔고요. 올해 4월 말 기준 IPO로 31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했고, 유상증자로 한 35조. 그래서 한국거래소 측은 코스닥 시장은 지난 96년 출범한 후 2000년 닷컴 버블과 2008년 리먼 브러더스 파산으로 세계 금융위기 등을 겪으며 침체기를 겪었다. 하지만 시장 건전성 제고를 통한 투자자 신뢰 회복,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를 회복했다 해서 20년 만에 이렇게 또 호황을 누리는 그런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 시장은 이제 정고점을 돌파를 눈앞에 둔 지점에 와 있고요. 최근에 이제 코스닥이 보다 더 코스피보다 강한 어떤 흐름이 펼쳐지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기술적으로 와 참 진짜 오랜 기간 코스닥 시장이 박스 안에서 맴돌았죠. 그 박스권의 상단을 돌파하는 게 지금 현재 20년 만에 벌어지고 있는 역사적인 순간을 여러분은 지금 경험하고 계시다. 우리 함께 경험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 포함해서 저 포함해서 이 신흥부자가 탄생을 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다들 시장의 흐름에 맞는 그런 포트폴리오로서 지금 시장의 이 상승을 오롯이 또 거둘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시기를 꼭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KB투자증권의 이제 리포트, 간략한 리포트인데요. 요 이제 이은택의 그림으로 보는 전략해서 이그전이라고 이렇게 뭐 이게 매일마다 올라오는 것 같은데, 하여튼 꾸준하게 쓰시는데 1월달 찬스를 놓치게 됐다. 약간 반성과 성찰의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 괜찮은 인사이트를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업종을 볼 때도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이제 뭐 소외 정도를 측정한다든지, 그래서 시장 대비 이렇게 좀 아직도 낮은 위치에 성장하는 그런 업종이긴 하지만 낮은 위치에 있는 그런 업종들은 우리가 조금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어차피 지금 역사적 신고가 흐름들을 내는 지수 흐름에서 이 성장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일시적으로는 어떤 구간에서는 좀 안 좋을 수 있지만 같이 편승해서 올라갈 거라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상대적인 주가도 우리가 측정을 해봐야 된다. 근데 이제 올해 이제 1월 달에 보니까 인터넷하고 미디어 엔터 쪽, 뭐 네이버, 카카오, 하이브, 뭐 JYP 이런 것들이 바닥이었다. 상대 강도가. 코스피 대비 상대 강도가 미디어 엔터 쪽이 보시면 MDD가 이제 맥시멈 더블 드로다운? 이게 파생 용어인데? 여기다가 썼네. 하여튼 뭐 최대치, 통계적으로 볼 때 최대로 하락한 상대적으로 코스피 대비 낮았던 수치가 한알령 수준까지 왔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는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너무 소외돼 있고 가장 소외돼 있는 지점에 근접했기 때문에 매수를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인터넷 업종도 마찬가지예요. 시장 대비, 코스피 대비해서 이런 지점이 가장 최저치였는데 그 지점 부근까지 올해 1월 달에 왔었다.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 상대 수치로서 이제 접근을 했더니 새로운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건 괜찮은 인사이트 같고요. 이런 습관도 한번 들여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걸로 이제 다른 업종에서 기회를 찾아보니까 그 결과 게임 바이오 그리고 코스닥의 성장주들이 바닥권에 접근한 걸로 판단된다. 그 대표적인 게 제가 볼 때는요, 바이오 쪽하고 반도체 쪽이에요. 2차전지 소재들은 이미 이제 출발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바이오, 반도체 이쪽이 상대 강도에서, 코스피 대비, 지수 대비 상대 강도에서 조금 바닥권에 근접한 그런 흐름이 보여졌기 때문에 바이오 치고 나가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치고 나가면 반도체 관련된 소부장들 같이 치고 달릴 겁니다.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좀 활용해 가지고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코스피 시장을 좀 이끌었던 업종이 뭐 카카오, 네이버 같은 인터넷 업종과 또 LG화학,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시총이 높은 13조짜리 소재 회사, 분리막 회사 SKI 테크놀로지, 이게 이제 상승하면서 오늘 지수를 좀 밀어 올려줬는데요. 삼성 SDI 관련해서 이제 괜찮은 기사가 난 것 같아요. 그 양산 시점 그리고 목표 이런 것들이 좀 구체화된 어떤 기사인데요. 미국에 이제 전기차 배터리 공장 짓는 건 좀 가시화돼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시점에 대한 얘기, 그런 목표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는 처음 본 것 같기도 하고요. 2025년 양산 목표를 가집니다. 그래서 리비안 등 현지 완성차 업체 대응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이제 발표를 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는 23년 생산 라인을 마련하고 25년 양산을 시작한다는 계획을 잡았다. 올해 내 진출 방안과 투자 방향성을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삼성 SDI도 미국에 대한 투자를 이제 구체화된 어떤 계획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서 나오는 시점에 구체화된, 공식화된 발표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올해 내 진출 방안과 투자 방향성을 결정하기로 했다. 지금 계속적으로 완전 공식화한 어떤 내용이 반도체하고 2차전지가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간 미국 진출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게 회사 측의 공식 입장이었다. 생산 라인과 양산 시점이 구체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아직까지 그러니까요. 이게 아직까지 확정까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까지 투자 내용까지 결정된 것은 아니다. 공장을 건설할 지역과 합작사 설립 여부 등은 검토 중이다. 업계에선 삼성 SDI가 미국 배터리 공장 투자를 진행하는 이유는 수요가 확실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 SDI는 그 사실 확실한 수주만 가지고서 이제 공장을 증설하는 어떤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수요 확실한 포인트가 어느 정도 나왔다고 분석이 되어지는 것 같고요.
실제로 신흥 전기차 업체인 리비안 매출이 하반기부터 발생한다. 미국 바이든 정부의 USMCA 무관세 조항 역내 생산 비중 70%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라도 현지 진출이 필수적이다. 과거 미국 정부의 보조급 지급 사례를 봤을 때 미국 진출은 매력적이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시건 공장 투자를 결정한 2009년 당시 오바마 정부는 곧바로 보조금을 지급했다. 보조금은 적지 않아요. 지금으로부터 10년 더 된 시점에서 1,700억이면 엄청 큰 규모죠. LG가 투자한 비용의 절반 수준에 달했다. 투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합작사도 고려될 수가 있다. 리비안이 이제 가장 유력하지만 다른 완성차 업체와도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세계 최대의 완성차 시장이고 에너지 저장 장치 ESS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다는 점도 고려할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미국 배터리 시장 진출에 대해서 삼성 SDI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용 부회장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전영현 삼성 SDI 사장은 지난 6월 9일 열린 인터배터리 2020 행사에서 미국 시장 진출 검토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해서 어쨌든 뭐 진출은 가시화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23년 생산 라인을 만들고 25년부터 양산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어느 정도 조금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기차 2차전지 배터리의 어떤 성장 방향은 뚜렷합니다. 그래서 조정시 분명한 기회죠, 계속. 예. 그 부분은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등 전기차 배터리 이쪽이든 뭐 명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체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삼성전자 얘기를 이제 드리는데요. 삼성전자 주가부터 먼저 체크해 볼게요. 삼성전자가 정말 지금 6개월 내내 박스권 옆으로 기는 형태. 그러니까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여기서 방향성을 밑으로 하면 손절 물량 대거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위로 올리면 뭐가 나오겠어요? 매물이 나오겠죠. 지친 물량들. 그러면 그거를 소화해 나갈 수급은 뭐겠어요? 기관 수급은 아니라 보거든요. 기관 수급은 아니고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야 삼성전자는 간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적극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못 들어오고 있죠. 이건 이제 금액입니다. 그래서 결국 최근에 기관도 그렇지만 외국인도 매수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가지 못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붙으면 가는 겁니다. 명분이야 이제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제 신고가고 반도체 기업들도 가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이제 갈 수 있는 명분들은 쌓여 있고 지금 2분기 실적 컨센도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가게 되면 이제 이유 붙이면서 그런 뭐 뉴스화 되는 거, 리포팅화 되는 것들은 많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수급이에요. 수급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있는 걸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눌리는 이유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연기금의 수급이 가장 이제 지속적으로 매도하는 경향을 올해 들어서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연기금이 8조 원 넘게 팔았습니다. 기관이 13조를 팔았는데 그 중에 8조면 뭐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래서 투신이 1조 3천억 정도 팔았고 금융투자가 2조 4천억 정도 팔았는데 일단 연기금은 비중 조절의 어떤 차원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아예 그냥 지속적으로 이걸 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반도체 업황이 어떻든 이 문제가 아니라 목표한 수익률 자체에 대한 부분, 비중에 대한 부분, 국내 주식에 대한 비중 조절 차원 이런 부분들이 작용해서 이렇게 매도를 하는 좀 기계적이면서도 패시브적인 어떤 수급이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연기금이 매도한 거에 대해서는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나머지 기관들의 매도는 크진 않기 때문에 어떤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시각, 반도체 업황에 대한 시각이 뭐 달라졌다거나 부정적이진 않다고 봐요. 다만 이제 외국인 수급 자체는 어찌됐든 이제 들어와야지만 시세를 들어올리는 역할을 해줄 거고 개인의 이제 순매수가 24조입니다. 올해 들어서 삼성전자를 산 개인의 순매수가 이 중에 저도 섞였는데요. 어쨌든 개인 수급이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 이 수급이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하루에도 막 1조 원씩 파는 수급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걸 외국인이 받아내면서 올려치지 않으면 삼성전자는 가기 어려울 거고요. 그걸 받아내면서 간다면 이제 삼성전자 본격 가구나. 그리고 코스피 지수 3,300 아니야 3,500도 어렵지 않게 찍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 수급을 계속 주시하면서 붙는지를 좀 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한 3천억, 4천억, 5천억씩 막 붙는다 외국인이. 그러면 이제 정말 한국 증시 리레이팅 완전 본격화 그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하이투자증권에서도 이제 영업이익 전망치를 좀 높였어요. 이익하고 그래서 목표 주가도 92,000원에서 94,000원으로 소폭 이제 올리면서 그리고 이제 올해 예상되는 뭐 연간 이제 고점 P 배수 평균 15배 요거를 올해 내년 예상 EPS에 적용해서 도출해서 목표 주가를 산정했다. 그래서 2분기 영업이익은 11.3조를 전망하고요. 반도체 쪽에서 이제 6.9조, 메모리에서만 6.5조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0.4조, 일회성 보상은 미반영이네요. 애플로부터 받는 거겠죠. 그리고 스마트폰 2.9조, 그리고 가전 쪽에 1.1조. 그래서 2분기 실적은 예상을 좀 상회할 걸로 이렇게 좀 전망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3분기에는 영업이익이 16.3조 원으로 엄청나게 늘어나는 그런 대폭적인 개선을 예상하고 있고요. 폴더블 폰 출시하는 부분을 저는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전망 이런 부분들은 점점 좋아지고 있고 또 이제 수급만 남았다. 제가 볼 때는 이제 딱 활용 점정 찍어주는 거는 이제 외국인 수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켜보도록 하죠. 저는 삼성전자 우호적인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요 정도 마무리를 짓고요. 뭐 시장은 계속 뭐 성장 업종 돌리면서 신고가 흐름을 내어주고 있고 또 제가 올해 이제 조정 장세 속에서도 바이오에 대한 어떤 저점 매수를 많이 강조드렸는데 제가 유망주 리포트 또 스마트 리포트로 이제 깊이 있게 좀 분석해드리고 계속 이제 커버를 해드렸던 종목군들이 뭐 스타트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저도 한층 좀 고무적이고 또 보람을 느끼고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 그리고 주식에 대한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이 뭐 틀리지는 않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게 또 자만으로 가고 또 이제 뭐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시장의 원리에 좀 입각해서 저는 항상 어떤 분석과 판단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원리적인 부분이 지금 잘 적용이 되면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좀 느끼고요. 메이저들이 움직입니다. 메이저들이 움직이면 결국 이제 주도하는 업종에 대해서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그런 업종의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가 이번 사이클에서 이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내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종목 진단, 포트폴리오 진단을 지난주부터 해드렸고 7부로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 어제 이제 올려드렸는데요. 그 내용 한번 찬찬히 못 보신 분들 보시면서 전략을 한번 잘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 이번 엄청난 상승이 올 수 있는 요 파동은 정말 보기 힘든 어떤 광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는 정말 강력한 파동에 대한 어떤 제 분석한 툴에 의해서는 이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면서 그래도 가장 항상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데이터나 근거나 어떤 명분, 펀더멘털까지 같이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들까지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항상 감사드립니다.